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엔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11% 상승합니다. 자, 근데 저는 매매를 못했어요. 근데 왜 매매를 못했는지 그 내용보다 우리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부터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매를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을 지금 계속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내용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이나 여기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자, 실제 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제가 매매한 총 내역에 대한 결과가 대략 한 7주차가 진행 중인데 지금 34% 수익 중이죠.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계좌 수익률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손실 부분까지 다 포함된다. 그렇죠? 어떻게 해가지고 한 종목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대박 쳤네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에 대한 등락률은 코스피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시장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구간 안에서 34%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주 한 수요일을 기점으로 제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건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제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월부터 공략을 했고 그 반도체 종목들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남아있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내리면서 지금 조금씩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전혀 상관없이, 그쵸? 충분히 수익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를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로봇 이런 쪽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뭐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그쵸, 1월달 들어서 제가 매매한 내역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1월 23일 날 매수를 했고 거의 한 4일 정도 보유한 결과 21%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FT 2월달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 종목인데요. 대략 한 마지막 매수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일 정도 보유를 해서 28%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그리고 어저께 상장한 종목이죠. 사피엔 반도체. 자, 사피엔 반도체 같은 종목도 지금 오늘도 20% 상승을 하는데 일단 오늘 매도를 했고요. 어제 그 상장 시점에 제가 공략을 해서 여기 27%의 수익을 보고 오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보면 뭐 종목별로 뭐 한 2주의 이 최대 기간을 잡고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본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스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매매를 하거나 뭐 단타를 계속해서 진행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 2월 달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한 4일 정도 보유를 해서 47%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합쳐졌을 때 여기 계좌 수익률 34%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제가 계속 영상에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24년도에 정말 주식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와서 배우세요.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엔캠은 2차 전지입니다. 전해액 쪽인데 지금 양극재 쪽은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뭐 에코프로 BM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내리니까. 자, 근데 어떤 모멘텀이 있기 전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그쵸, 그 모멘텀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쵸, 이 장기 차트를 보면 대략 한 1월 한 중순 들어서 그쵸,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내용까지 다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거죠. 이 구간에서 그쵸, 1월 19일 날 조정을 받았잖아요. 한 18%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이 눌림목 구간에 우리는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여기서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저는 에브리봇이나 뭐 코리아 FT나 이런 쪽을 공략했기 때문에 엔캠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 주식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제가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캠이 어떤 기대감이 있고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상승하고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엔캠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래일 강세 다시 진격, 그쵸? 방향성 부재성 강보함, 시총 4위 올라선 엔캠, 그쵸? 그리고 주가 급등, 거래소는 매매 거래 정지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죠. 엔캠 전날에 이어 9% 급등, 52주 최고가 경신. 그렇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뭐 매매거래 정지를 하겠다, 투자 경고를 매기겠다 이런 부분이 전혀 먹히지 않고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뭐 세력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근데 세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 단가가 얼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중요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엔캠 말고 2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 보세요. 그쵸?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데 내용 한번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고 그쵸? 눌림목을 살짝 줬지만 다시 재돌파 구간에서 그쵸? 정확하게 강세를 보인 구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엔캠이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비슷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차트상 비슷하다가 아니라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엔캠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던 간에 주식은 그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엔캠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어요. 22년에. 그리고 그 흑자에 대한 폭이 23년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나왔죠. 자, 실제 22년도의 실적을 보면 154억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 149억으로 늘었고 그리고 75억으로 줄기는 했지만 일단 22년도의 실적은 넘는다는 걸 1분기의 실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5년치로 돌려보더라도 엔캠의 실적은 5년 내 거의 뭐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쵸?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싼가 비싼가를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싼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비싼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거랑 에브리봇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익히셔서 다음 매매 아니면 또 다른 종목에다가 정확하게 대입을 했을 때 엔캠 같은 종목을 반드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엔캠이 2월 달 들어서 대략 한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100% 상승한 결과 5조 1000억까지 시가총액이 올랐죠. 자, 근데 여기서 100% 상승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50%만큼 감익시켜보면 2조 5천억이죠. 그러면 대략 한 계산하기 쉽게 올해 영업이익이 250억이라고 잡았을 때 2조 5천억이면 몇 배입니까? PER이 100배죠, 100배. 자, 말 다 했죠. 엔캠은 비싼 주식입니다. 자, 그럼 실제 제가 매매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자, 여기 에브리봇에 대한 상황을 보면 자, 보세요. 제가 2월 달에 정확히 매수해서 하나, 둘, 셋, 그쵸. 3일 만에 47%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매도한 가격대 위에 있어요. 원래 제가 정석으로 매매를 했다면 2월 14일 날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요날 매도를 했다. 2월 8일 날. 자, 근데 움직이는 게 똑같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냐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다시 에브리봇과 엔캠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신고가를 만들고 급등을 한다. 근데 이 두 종목이 모두 다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엔캠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엔캠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싼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영업이익 15.2억, 전년 대비해서 75% 떨어졌다. 그쵸? 에브리봇은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5.3% 줄어 15억 2,865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40.2% 감소한 316억 9,741만 원이었다.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쵸? 신고가를 만들고 급등했다. 자, 이것만 그럴까요?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입니다. 로봇주 대장이고 시가총액이 크죠. 거의 뭐 한 7조 8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포스코 DX도 마찬가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PER이 뭐 고가 대비해서 본다면 거의 한 100배 정도 나옵니다. 자, 그만큼 싼 종목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 PBR 관련주들을 테마로 어떻게 형성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을 보내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26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제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되니까 모든 주식은 선반영한다는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 있죠.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캠도 지금 시가총액이 5조 1000억인데 엔캠의 시가총액이 이만큼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엔캠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적이 좋아져야 되죠. 여기부터는 기대감을 실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쵸,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타점 이 구간이나 그리고 실제 제가 매매했었던 에브리봇의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이 이제 딱 개화되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시세는 빠르죠. 그래서 그쵸, 단기간에 급등하고 끝내는 겁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그쵸?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엔캠을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간에 에브리봇을 포함해서 뭐 코리아이프티나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코리아이프티 같은 종목들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쵸,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받지만 정작 엔캠이 제일 많이 갔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동일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갈까, 어떤 종목이 더 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움직이는 첫 시작점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동일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100개를 했는데 한두 개가 다른 게 나온다, 3개, 4개가 다른 식이 나온다, 이러면 그건 버리는 게 맞죠. 그렇죠. 표본 자체가 맞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엔캠 그리고 에브리봇 그리고 코리아이프티 같은 그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그렇죠,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인성정보,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진행됐고,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타점을 다 공유를 합니다. 근데 8시 46분, 49분 시장가 매수,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돼가고 있고, 자, 정확하게 제가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인성정보,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쵸? 제가 매매를 해서 어저께 매도한 결과 16%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22년도에도 매매를 한 내용이 있죠. 22년 4월 18일 날 7% 수익 보고 나왔고, 그리고 어저께 16%, 오늘 또 산 겁니다. 자, 왜 샀을까요? 신고가 종목에 있으니까. 자, 어떤 종목이 대박이 터진다 이것보다 신고가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쵸?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했고요. 4%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건 왜 나왔느냐? 제가 반도체 쪽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적당히 먹고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제 기준상에서는 시장이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 수익률 35% 정도 수익률을 갖추고 있는 걸 보셨죠.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률이기 때문에 손실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이 인증을 한다고 했을 때 총 계좌 수익률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만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인성정보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사피엔 반도체, 자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했고 27%의 수익, 그리고 2월 달 들어서 매매한 결과를 본다면요, 뭐 코리아이프티나 그쵸, 자 코리아이프티나 여기 코리아이프티나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28%, 뭐 47% 이런 식으로 수익을 충분히 냈다. 근데 이런 모든 종목이 다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아까 전에 엔캠과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통방에 공유를 하는 이유는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내가 정말 이 손절을 하고 있고 매매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는지, 뭐 신고가를 잡아내는 검색기나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잡는지 그 내용까지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엔캠이나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무조건 가격 우선해서 본다. 그리고 저가 못 잡는다. 그리고 고가에 정확히 팔 수 없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가에 못 팔았다고 아쉽지만 견딜 수 있고요. 왜? 다른 신고가 종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가에 못 샀다고 해서 그쵸, 확인하고 원래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쵸, 고가에 있는 다른 종목, 내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을 그쵸, 실시간 타점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을 잡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신고가 매매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은 그쵸 단기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했었던 내용은 모두 2주를 최대 보유 기간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요. 2주 안에 그쵸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건 원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무엇보다 이것도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신고가, 자, 신고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매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2월 달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정책 발표가 나오죠. 저 PBR 관련된. 그리고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신고가가 가는 이유는 선반영된다는 건데 그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이걸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정책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관련주들은 신고가를 가서 큰 시세를 내고 있다. 그리고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그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 뭐 정책과 뭐 인맥 관련주들의 이런 종목들까지도 전부 다 신고가 종목 들 중에서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 3월, 4월, 5월까지의 주도주가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잡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